안녕하세요. 어른들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 사주의 용신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담할 때 가끔 제 용신은 뭔가요?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순간 그때는 조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당황하는 것은 아니고 용신이 이제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용신을 말씀하실까? 대부분 용신의 개념을 정확히 잘 모르시고 이제 용신이라는 때가 되면 보통 재물은, 승진운, 결혼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신이라고 하면은 딱 들어오면은 내가 짠 하고 이제 살 것 같이 그렇게 된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신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시면 1번 조후용신, 2번 병약용신, 격공용신, 억부용신, 통관용신 그 밖에도 또 더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이 용신들의 개념부터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자신이 찾는 용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조용신과 이 병약용신은 오행의 이제 치우침으로 발생하게 되세요. 태가불급이라고 말하죠. 특정 오행이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작아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렇게 치우친 사주의 온도나 습도를 맞춰주는 기운이 조후용신이며 태가불급으로 이제 발생한 병을 치료하는 것이 병약용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후용신은 보통 공통보감으로 학습하시면은 많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해자축 겨울생이거나 사오미 여름생일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봄, 가을은 그래도 우리가 기후 온도를 맞추기는 좀 괜찮은데 이렇게 극으로 수기운이 이제 수는 좀 한한 차가운 기운이죠. 그리고 화기운이 이렇게 치우치는 여름과 그 겨울에는 너무 춥거나 이제 너무 덥죠. 너무 덥거나 춥기 때문에 화나 수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운이 없고 반대로 겨울인데 금한순행이라고 하죠. 금생수가 되어서 더 추운 사주가 있죠.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금생수가 되었거나 사오미월에 태어났는데 목화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는 이때는 조우가 무너지게 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 날씨에 비유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조우가 무너지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가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나 반대로 분노장애 이런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게 용신이냐 해자축월에 금생수가 돼서 너무 춥다고 한다면은 병화가 조우용신이 됩니다. 그리고 사오미월에 목생화가 돼서 너무 뜨거우면 임수를 조후용신으로 씁니다. 병화는 온도를 올려주고 임수는 온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후용신으로 많이 쓰죠. 이렇게 조우로 인해서 필요한 오행을 만나게 될 때는 이때 그래서 운에서 이렇게 병화가 와서 이 계절에 조우가 딱 맞아지는 운이 왔다 한다고 해서 재물운이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제 심리적 안정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동안 우울감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밝고 희망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용신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막연히 선생님 용신이 뭔가요? 하고 묻는다면 그래도 뜻은 알겠어요. 이분은 이제 어느 쪽에서 이제 부족함을 채우거나 더 발전하고 싶은지 제가 이제 모르죠. 그러면 상담 중에 용신의 개념부터 이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병약 용신도 조후 용신과 좀 비슷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기운인데 차이점은 조후 용신은 한난 조수배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고 병약 용신은 딱히 뭐 추운 계절, 더운 계절이 아니라도 한 가지 특정 오행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생기는 경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운이 들어올 때가 이제 병약 용신이 들어오는 때라서 균형이 맞아지는 시기가 되죠. 자, 그러면 격국 용신은 이제 격의 직업을 의미합니다. 격국 용신. 그래서 우리 출산을 할 때도 보통 너무 더운 여름이나 한여름, 한겨울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왜냐면 그 계절에는 이 조후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겨울인데 병화를 갖고 태어나기 수도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우리가 가을이나 봄을 출산 예정일로 맞춰서 그 자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도 이 조후 용신에 대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격국 용신은 제가 직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심리, 특히 조후 용신은 심리적 안정, 심리적, 정신적 만족감, 정신적인 것이 만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조후 용신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을 해결될 수 있죠. 그러면은 격국 용신은 격국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직업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 이제 사주를 보고 선생님은 보건계통 진로적성이 맞아 보이셔서 의료나 간호, 뭐 임상병리, 심리상담 쪽 이런 쪽이 잘 맞으신데 무슨 일을 하세요? 하고 질문을 드리면은 자신은 간호조무사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듯이 제가 그분의 어떤 사전 정보 없이도 직업 분야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이 격국 용신을 참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자신의 적성대로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적성이 그러하다 해도 조후나 병약 용신에서 이게 조후가 맞지 않는다면은 조후가 맞지 않으면은 이런 그런 직업적 그 특징을 갖고 있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어. 우울해요. 그런데 직업 적성을 잘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면 너무 더워서 막 분노 조절 장애야. 그런데 직업을 잘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후나 병약에서 이제 병이 들거나 조후가 무너지면 이까지 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맞았을 때 이제 직업을 유추하면은 그런 경우는 잘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적성대로 일을 하시고 계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담했을 때 격국 용신으로 한 70-80% 정도는 그대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경우를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격국 용신은 이 기운이 들어오면은 잘 된다.
기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격국용신은 자신의 직업을 찾는다입니다. 나의 적성에게 맞는 일을 할 때가 격국용신이 들어올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나 따라서 이제 용신의 그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직업 발전이 있냐 없냐는 이제 또 이 격의 상신이나 구신, 기신 등 다른 게 관련된 기운을 살펴봐야 하는 2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격국 용신만 봤을 때는 나의 직업을 찾는 시기이다. 이제 그럼 억부 용신. 억부 용신과 통관 용신은 많이들 아세요. 억부 용신, 강한 것은 눌러주고 부족한 것은 더해준다. 억과 부의 개념인데 만약 사주의 일간이 너무 약해, 신약하다고 우리 얘기하죠. 신약할 때는 무슨 기운을 사용해야 할까요? 많이 아시죠?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 이제 생해줘야 되죠. 인성의 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약한 사주의 억부용신은 인성 기운이 올 때가 내가 좀 강해지고 늘 주변에 날파리가 있네요. 늘 주변에 그 눈치만 보고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가 인성운이 올 때 이제 그 조화가 맞으면서 좀 성격적인 부분이나 대인각인적인 부분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너무 강한 경우 있죠. 그러면 신약 말고 신왕하다, 신왕신강하다. 인성으로 강할 때는 신강이라고 하고 비겁으로 강할 때는 뭐 신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럴 경우는 용신이 뭐죠? 이럴 경우는 식상으로, 식상입니다. 식상이라는 자신의 활동성으로 이 강한 기운을 설기시켜줘야지 균형이 맞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업무 능력도 좋고 그렇게 충분히 할 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표현해내고 자신의 업무화시켜서 이런 기운을 다 써야 된다, 이런 때입니다. 아니고서 식상이 없고 그냥 신앙신강하다면은 너무 고집스럽고 아집이 강하고 너무 자기 독단적으로 이제 치우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신각에 식상운이 올 때 원국에 있다면은 괜찮지만 식상운이 일단 신강하다는 건 식상이 좀 약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식상이 강하면은 이게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식상운이 올 때 이제 억부용신이라고 해서 좀 사주에 균형이 맞아지게 되죠. 그리고 또 뭐 인성으로 왕할 때에도 이제 식상이 용신입니다. 내가 인성으로 왕할 때도 내가 아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에 이제 써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럴 때도 식상을 용신으로 보고 이렇게 부족한 기운은 생해주고 이제 많은 기운은 설기시켜서 덜어내주는 것이 억부용신입니다. 운에서 억부용신이 온다면 그동안 약해서 또는 강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균형이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조화로워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통관용신을 보면은 통관용신은 다들 좀 아실 것 같아요. 두 오행이 이제 서로 상극을 하고 있죠. 수극화를 하고 있다. 수화가 상징하고 있죠. 그럴 경우에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오행이 통관용신이 되죠. 이럴 경우는 뭐가 통관용신이 되죠? 목 오행이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통관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이렇게 극을 하는 관계인데 이렇게 생의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그러면 사주에 수국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막 개수나 정화가 막 있고 힘수, 병화 막 이렇게 수국화가 심할 때는 이 사이에 간목이나
뭐 을목이나 이런 목 오행이 올 때에 통관용신이라고 해서 이 상극을 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상극이 있어야 일에 있어서 이제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상극을 함으로 인해서 경쟁을 통한 성취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극이 지나친 극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극은 먼저 상생을 받은 후 상극을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고, 그냥 상극을 한다면 이것은 자기가 준비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자, 우리가 말하는 용신은, 어떤 운이 들어와야 내가 돈도 잘 벌고 좋은 인연도 만나고 합격, 취직, 승진도 하나요? 라는 의미로 대부분 물어보시죠. 마치 이제 용신이 들어오면은 맞는 키이자 만병통치약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제 어느 분야인지 먼저 인지하시고, 내가 정서적인 아니면은 신체적인 어떤 균형으로 불만족으로 인해서 균형으로 인해 평온함을 얻고 싶으신 분은 그때는 조후용신과 병약용신을, 이때 이 기운이 언제 오는가 보셔야 되고, 내가 그렇지 않고 직업적 정치 발전을 볼 때는 뭐죠? 격국용신. 이것은 발전보다 내 직업을 찾는 시기. 그리고 발전은 이제 상신이나 구신운으로 이제 보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일단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격국용신이 올 때는 나의 직업을 찾는 시기다.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 이제 문제의 불균형은 보통 억부용신, 통관용신 이렇게 씁니다. 억부용신이 균형이 깨지면은 지나치게 자신이 강함으로 아집이 강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이제 쇠약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문제를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시죠? 저는 그러면 내담자분께서 용신이 뭔가요? 하고 이제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 하면은, 이분이 용신을 어떤 개념으로 이제 묻는지 아시겠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깊게 학습을 하신 것이 아니니까, 어떤 운이 들어오면 내가 좀 잘 살기가 나아지나요? 이렇게 의미를 그냥 받아들이고, 우선 사주에 이제 가장 문제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1차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기운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병이 있는가, 조우가 맞지 않는가, 억부가 이제 맞지 않아서 균형이 무너졌나, 너무 상극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병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집어서 선생님은 병화가 용신입니다, 경금이 용신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딱히 없다. 문제가 없으면 사주를 잘 보시지도 않지만, 대부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다 하시는 경우는 이제 격국을 보고 이 직업적 일의 성패를 이제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제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기운이나 이제 필요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실패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것을 이제 이겨내고 내가 개선해야겠다, 이런 의지도 이제 불균형에서 사실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불균형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평탄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은 좋지만 이런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사주에 병이 있어야 오히려 크게 된다는 말이 있죠. 오히려 균형이 너무 잘 맞으신 분은 도전이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일상이 항상 안주하시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어느 부분인가 내가 쭉 살펴보고 알고 그것을 보충하고 없으면 또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사주를 공부하시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 되시리라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용신의 종류와 개념을 배우셨으니까 자신은 어떤 용신이 제일 필요한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나에게 많거나 적은 오행이 무엇인가 일단 한번 보고 들여다보고 그러면 그 기운은 운에서 언제 오는가도 한번 살펴보고 그 시기가 나의 용신운이구나, 내가 필요한 분야의 용신운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간에는 용신무용론에서 용신은 없다 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용납할 수 없고 용신은 있죠. 어떤 용신이냐? 저는 주로 격국 용신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다른 것도 다 봐야 되죠. 격국 용신을 봐도 좋으나 병이 되면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른들이 여러분 모두 안녕.